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바쁜 일을 좀 해치우고 나서 빨리빨리 업로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죄송함과 반성의 마음을 가득 품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감정 그리고 사고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개인의 특성이 이런 패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에너지를 과도하게 몰아서 쓰다가 훅 소진이 오면서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다시 또 에너지를 채워서 또 몰아서 쓰고,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막 차 있을 때는 어딘가에 꽂혀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 생산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일도 많이 하고, 근데 무리할 정도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잼 시기가 꼭 찾아옵니다. 이 우울한 시기가. 그게 저한테는 늘 고비가 되더라고요. 뭘 해도 재미없고 무의욕한 시기. 근데 이 시기에는 사실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이걸 좀 벗어나려고 새로운 일을 한다던가 그런 시도나 노력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 자체가 숙제가 되기도 하고 심리적인 부담도 되고, 사실 무엇보다 뭘 해도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저는 이 무기력감도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패턴처럼 저한테는 반복됐던 어떤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울감이 심해지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주로 시도를 해요. 새로운 것들을 막 한다기보다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런 시기에 제가 하는 첫 번째 방법, 저는 SNS를 끊습니다. 번아웃이 와서 우울의 휘를 탄 시기에는 별것 아닌 것들에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요. SNS를 하다 보면 내 삶은 되게 별로인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뭔가를 하자니 에너지는 없고, 쓸데없는 불안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내 삶에 불만족하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SNS가 편집된 삶인 것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보여지는 것만큼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뭔가 보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다 보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SNS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누워서 소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다 보니 그러면서 또 내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런 생각들은 더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일종의 인지적인 왜곡은 우울감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극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가 너무 저하된 시기에는 SNS 계정을 닫아둡니다. 뭔가를 보는 걸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라면 SNS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기를 추천을 해요.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책감 없이 쉬기. 저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진짜 잘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못 쉬는 분들이 많아요. 못 쉰다라는 거는 쉼 없이 계속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몸만 쉰다는 뜻이거든요. 몸과 정신이 함께 쉬어야 되는데 정신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할 일을 생각한다든지 하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자꾸 걱정한다던가, 혹은 쉬고 있는 상태에서의 자기를 계속 비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쉰다라는 걸 게으르거나 나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체력이 다른 것처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이상적인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쉴 때는 스스로한테 자비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에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통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자기를 비난하고 호되게 꾸짖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친절하게, 비판단적으로 바라보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환경적인 맥락에서 내 경험을 바라보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이렇게 진을 뺐으니 소진이 올 수밖에 없지, 좀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이해할 땐 이런 친절을 잘 베푸는데 자기한테는 잘 못하잖아요. 쉼이라는 거는 결국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쉴 때만큼은 자꾸 자기 스스로 혼내지 말고 편하게 쉬는 게 필요합니다. 정신 쉬어야 돼요. 몸만 쉬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분석하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어떤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이라든지 뭐 감정의 변화라든지 자기 내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좀 무딘 분들도 있고 또 예민한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몸이랑 마음이랑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오버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때 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자책을 하거나 반성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는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올라올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보다 훨씬 높이 에너지가 올라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리하게 일을 벌이다 보면 그만큼 또 번아웃이 빨리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여유가 있더라도 그 밸런스를 생각해서 과도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에너지가 올라와 있을 때 그걸 조절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한 번에 바로 깨닫고 실천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얻어낸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에너지 변화가 큰 분들은 대체로 감정 기복도 심해요. 그래서 일희일비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면 엄청 기뻐하고 또 잘 안 되면 엄청 실망하고 가슴 졸이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지 말고 포기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게 내 주특기지 감정에 놀아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에 완전 이렇게 둘러싸이면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한테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확 올라왔을 때 감정대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대로 행동을 하는 것 이걸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게 되거든요. 조절을 하게 돼요. 심리랑 관련된 컨텐츠를 보면 제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조언이나 제언들을 이렇게 해드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내용은 나랑 굉장히 잘 맞고 또 어떤 것들은 나랑 잘 안 맞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심리적인 균형들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우선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듯 쉽지가 않은 거죠. 번아웃처럼 어떤 심리적인 위기가 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깊이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긴 하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서 빨리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실 에너지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감정이 흘러가고 내 에너지는 어떤 흐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전조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너 이제 조만간 퍼진다. 조만간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릴 거다. 이런 사인들을 아마 조금씩 올 텐데 그런 사인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잘 알고 있으면 심한 우울이나 심한 번아웃으로 오는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심플심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